지역에 야구부 이제 천안, 북일, 원주, 강원, 청주, 세강, 청주고, 공주고, 대전고, 대전 제일고는 뭐 2년 전에 생겼는데 고등학교 때 뭐 140대 후반을 던졌다 그러는데 140 중반 던졌다는데 와서 140 던지고 있네. 뭐 그냥 뭐 이 고등학교 스피드건은 좀 다른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댓글로 질문도 주시고 소감 같은 것도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일일이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하지만 미력 하나마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해서 보충 취재를 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좀 답답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링링님께서 천안 북일 좀 까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렇게 하셨는데 천안 북일고를 까달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예, 왜 이 말씀을 올리셨냐면 며칠 전이죠. 하나랑 LG랑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나에서 송원법 선수를 보내고 LG에서 신정락 선수가 하나로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LG 신정락 선수가 또 천안 북일고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안 북일고 라인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딱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정락 선수가 북일고 출신도 맞고 친정팀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만 북일고여서 갔다기보다는 박종훈 하나단장이 이제 LG 감독 시절에 신정락 선수를 참 눈여겨봤다 그럽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때 신정락과 지금 신정락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그런 투수였고 지금도 뭐 전도 유망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 시즌 상당히 좀 부진해서 한풀 조금 꺾였다. 그래서 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감독이나 프런트들이 주로 이제 보면 자기가 있을 때 그 봤던 그게 잔상이 커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 선수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 상태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봤어요. 좋은 선수야. 그럼 막 특별한 거야. 그래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SK 연경엽 감독께서 이제 고종욱 선수를 탐을 내서 데려왔는데 이거 엄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갈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렸는데 천안 북일 한번 제가 천안 북일을 깐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쉴드가 될 수도 있는데 쉴드 칠 부분은 쉴드 치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 또 아쉬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번에 또 한번 뭐 신정락 선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1차 지명을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나 천안 북일입니다. 천안 북일 갔다 그러면 뭐 자동 그냥 하나 유니폼을 입는 것은 자동이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뭐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셔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겠는데 하나에 사실 이제 팜 자체가 조금 부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 지역에 야구부 이제 천안, 북일, 원주, 강원, 청주, 세강, 청주고, 공주고, 대전고, 대전 제일고는 뭐 2년 전에 생겼는데 요 중에 천안, 북일, 대전, 세강, 뭐 청주 요 정도가 낫고 나머지는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실해요. 부실합니다. 그래서 3년 후부터 이제 전면 드래프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어요. 전면 드래프트 하자. 전면 드래프트를 이제 결국 하게 됐지 않습니까? 서울팀이 이제 공동 관리하던 이 팜을 결국은 이제 이 팜도 조금 내려놓겠다. 서울팀에서 양보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팀이 이제 LG, 두산, 키움이 있죠. 돌아가면서 첫 번째 이제 우선권 지명을 하게 됐는데 한 번씩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부터 전면 드래프트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아랑 롯데가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전면 드래프트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그 지역 연고 자체가 분약하다 보니까 올해도 또 천안 북일에 이제 신경현 전 배터리 코치 아들 이제 신주호 선수 있죠. 신주호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막판까지 대전고 자완 기대 중인 홍민기 선수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신주호 선수도 맥시멈 한 149까지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 홍민기 선수도 140대 후반을 던졌다 그러는데 신주호 선수가 키가 1m 98입니다.
오타니가 제가 오타니가 1m 93인가 94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오타니보다도 커요. 굉장히 좋죠. 사이즈 굉장히 좋고 또 몸무게도 그냥 101kg 정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선수가 정말 대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자완 파이어볼러인 뭐 홍민기 선수 같은 경우 왼손인데 빠른 볼을 던진다.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뭐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진주 선수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이 선수들 들어와서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뭐 140대 후반을 던졌다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 프로 와가지고 그 속도 안 나온 선수가 태반이에요. 태반. 140 중반 던졌다는데 와서 140 던지고 있네. 그런 선수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냥 뭐 이 고등학교 스피드건은 좀 다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제가 하나 구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2명하고 교차 통화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천안 북일만을 고집을 하느냐. 그랬더니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좋은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안 북일이 좋은 팀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 몰린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감독도 천안 북일, 김태균도 천안 북일, 해마다 천안 북일, 뭐 천안 북일이냐. 그랬더니만 조금 오해다. 그리고 더 좋은 선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뽑는데 정말 지금은 천안 북일에만 좋은 선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든 지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선수를 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홍민기 선수를 포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곁들여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박주홍 선수가 있어요. 그죠? 상무에 입대한 이승환 선수가 또 있습니다. 김범수 선수도 있어요. 왼손 투수들이 조금 있어요. 오히려 오른손에 좀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주 선수를 데려왔는데, 지금 하나의 우한 뭐 에이스라 그러면 장민재 선수인데 30입니다. 30 벌써 장민재 선수도. 근데 한국 나이로 벌써 30인데 그래도 제구류 중심의 투수니까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김민우 선수는 이제 구속이 다운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뭐 하나 팬들께서 조금 언짢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무조건 언짢은 이야기가 나갑니다. 이상하게 하나 가면 잘 안 돼. 또 막 대승하지 못하고 막 성장이 조금 멈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지호 선수가 완전히 이제 마침표를 한번 꽉 찍어달라.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백유향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하나가 중건우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이미 꼴찌를 예약한 게 아닐까요? 38살 내야 선수를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거기다 공인구가 바뀌면서 장타력이 약한 하나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말아먹기가 전문인 하나, 거기다 국내 투수 중 믿을 만한 선발 투수도 없죠. 이용규 사태가 없었다고 해도 하위권은 확정적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제 하나의 하위권을 본 분들이 꽤 있긴 있었습니다. 5강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봤지만 사실 꼴찌 전력은 또 아니다고 봤었어요. 꼴찌 전력은 아니다고 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견수 정근우 선수 이렇게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그 한윤덕 감독께서 생각했던 그 왼쪽에 이용규 선수 좌익수, 그다음에 중견수로 정근우 선수를 두고 우익수로 호잉 선수가 오면 좌익수하고 우익수가 굉장히 수비가 강하니까 중견 수비를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정근우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정근우 선수도 다쳤어요. 햄스트링 다쳐버리고 아예 그냥 빠졌죠. 그리고 좌익수를 봐야 되는 이용규 선수도 트레이드 요청하면서 지금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조금 엉클어졌지만은 이게 딱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딱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었고, 중견수 정근우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이거 완전 패착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정근우 선수의 뭔가 센스, 그리고 이 열정, 뭐 좀 되겠구나, 뭐 이상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뚜껑을 열어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불안감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은 덜하면 그러나 한 반반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죠. 안 됐고, 최근에 이제 정근우 선수도 인터뷰에서 본인도 자기가 이제 일루 수비가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지명타 또는 일루수로 주로 많이 나오고 중견수는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덜 나오고 하나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 방망입니다. 그 고민 못지않은 고민이 또 마운드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되니까 지금 뭐 꼴찌는 아니고 승차 없는 9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용규 선수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했다. 예, 시작에 불과했다. 이용규 선수의 어떤 파행, 예상치 못한 이탈,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용규 선수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안 좋은 부분이 다 겹쳤어요. 안 좋은 부분이 다 겹쳤어요. 수비에서 좀 열정적으로 수비를 하던 그 하주석 선수가 주전 유격수가 사실 넘어가는 내야 타구인데 그거 잡아도 그냥 세이브였거든. 그 당시는. 그거 이제 굳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아니 선수가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필요해요. 근데 팀 내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거 뭐 접전 타임이었으면 잡아서 세이브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잡아도 어차피 세이브인데 그 왜 그냥 욕심을 냈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가 완전히 시즌 아웃이 되면서부터 정말 급격하게 모든 예상이 다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폴드는 이제 샘슨의 대체를 못 해줬고 체드벨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헤일보다도 오히려 잘해줄 거라고 봤는데 데이비드 헤일을 보내고 체드벨을 데려온 건 딱 하나입니다. 체드벨이 왼손이니까 왼손 선발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뭐 김범수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김범수 또 중간으로 돌렸습니다만 김범수가 시즌 도중에 한효덕 감독한테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나 선발 시켜달라고. 나 준비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효덕 감독이 그래도 멋있어.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면서 또 선발 한번 내줬지만은 그 전까지는 뭐 김범수가 선발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 선발이 필요해서 데이비드 헤일 말고 체드벨을 데려왔는데 체드벨은 승리의 배를 울리지 못하고 데이비드 헤일은 양키스의 최고 불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키스 그냥 뭐 세이브까지 하더라고. 그 최강 유형 양키스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헤일. 삼성이 눈독을 엄청 들였어요. 헤일 데려올라다가. 그럼 어떻게? 양키스를 가버렸는데 절대 안 오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훈님께서 한윤덕 감독님이 왜 베테랑을 방출을 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용덕 감독이 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안이 있어요. 2017년 시즌이 끝나고 이제 포트 시즌 중간에 하나가 이제 당시 두산 수석 코치였던 한용덕 감독하고 1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졌죠. 기아한테. 근데 끝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계약을 할 때에 정확하게 리빌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외부 수혈을 하지 않고 구단이 갈 길은 리빌딩이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캠프도 했었고 스프링 캠프도 치렀었고 근데 이상하게 잘 맞아 들어갔어요. 젊은 선수들 그다음에 박상원이라든지 서균이라든지 김민우하고 박종도 시작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포수 지성준 새롭게 또 합류했던 뭐 최재훈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베테랑들이 뭔가 좀 퍼포먼스를 좀 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자극을 받으니까 베테랑들도 또 힘을 또 보탰고 이승열 선수라든지 송강민 선수라든지 또 정근우 선수도 올해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냈잖아요.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윤덕 감독이라든지 구단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 대한 성적을 내니까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것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팬들께서도 그게 힘을 다 실어 주셨잖아요. 작년에는 올해는 실어 주셨던 힘을 다 빼앗으셨지만 이제 성적이 안 나니까 아마도 실어서 베테랑들을 내쳤다기보다 작년에 그 기조에 대한 힘을 받은 거죠.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뭐 가을 야구에 근접 한 5등, 6등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뭔가 한 템포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던 거죠. 작년 성적 때문에. 더 그러면 우리가 리빌딩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런 또 마음도 생겼고요. 근데 뭐 꼴찌에 가깝게 이렇게 막 3할 때 승률로 가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의도가 다 사라지는 거죠. 베테랑들은 하나 둘 계속 팀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한때는 몇 년 전만 해도 베테랑만 잔뜩 사모을 때는 베테랑들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또 폐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는데 싫어하겠습니까? 뭐 한현덕 감독도 본인도 뭐 베테랑들을 전혀 싫어한다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서로 간에 감정의 앙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작년 그 일 때문에 젊은 선수들 좀 많이 쓰게 하고 베테랑들이 2군에서 있으면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감독에 대한 그 비난도 엄청 했어요. 이 베테랑 선수들이 또 밖에서 다른 선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또 다 죄다 들어왔어요. 그럼 감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현덕 감독께서 그거 알고 있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했던 베테랑 선수들도 자기 성적을 제대로 낸 선수가 또 없었거든요, 별로. 이 선수들은 우리도 그럼 뭐 젊은 선수들만큼 기회 한번 줘봐라, 우리 성적 안 나느냐 이랬는데, 베테랑 선수는 우선 성적을 내야 돼요. 일단 우선 성적을 내야지만 뭔가 내일이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야지만 내일을 담보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뭐 서로 간에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다 안 좋았다. 다 안 좋았다. 뭐 한현덕 감독님에 대한 뭐 실드겠지만은 싫어서 내쫓지는 않아요.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데리고 씁니다. 원수의 아들이라 그래도 4번 타자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독. 왜냐면 자기 코가 석자거든. 못하면 그냥 잘리잖아요. 감독이 바로 날라가요. 선수는 안 잘린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뭐 양상문 감독 옷 딱 벗었잖아요. 이대 선수 계속 4번 치고 있던데 뭐. 갈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들도 알거든요. 결과론적으로.